자, 이 정도 데이터 입력을 하셨으면 상품명 쪽에 글자가 살짝 잘리고 있죠. 다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C열의 너비를 살짝 넓혀줍니다. 열머리에서 선을 클릭하시고 선을 잡고 옆으로 살짝 넓혀서 글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선을 잡고 움직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글자가 가려져 있을 때 이 선을 더블 클릭해도 글자 크기만큼 자동으로 맞춰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오타가 없이 잘 입력이 되어졌다 생각이 되시면 입력된 데이터에 이렇게 B4부터 J14까지의 영역을 잡아주시고요. 글꼴 바로 위에 보시면 테두리라고 있습니다. 세모점에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를 한번 지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세모점에 들어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2010 버전에서는 여기 테두리가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데요. 세모점에 들어갔을 때 굵은 상자 테두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6 버전에서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되어져 있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명칭이 다르다는 거 염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B5부터 J12까지의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굵은 바깥쪽 테두리,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한번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0 버전에서는요. 자,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문제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 제일 처음에 우리가 모든 셀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3개 시트가 그룹화되어져 있는 상태에서요. 모든 셀을 선택한 다음에 굴림 11을 줬었기 때문에 그 조건은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글자가 굴림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해라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모든 데이터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먼저 다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숫자 영역만 범위를 따로 잡아서 오른쪽 정렬을 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실제 이 시험 문제에서 보시면 이 숫자 영역이 오른쪽 정렬이 되어져 있는 것도 맞지만 천 단위마다 구분 쉼표가 찍혀져 있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오른쪽 정렬과 천 단위 구분 쉼표를 함께 찍어주기 위해서 표시 형식의 쉼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판매 금액 쪽에 아래쪽에 대각선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대각선은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대각선을 넣지 마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셀 서식은 자주 들어가게 되니까 단축키를 알아두세요. 단축키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1 눌러주시면 이렇게 셀 서식 창이 바로 뜨게 됩니다. 거기에 테두리 탭으로 들어가서 대각선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지금 실선이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실선의 형태의 대각선이 들어가게 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잘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열의 너비가 실제 시험에 보시면 실제 시험의 열의 너비는 조금 널찍널찍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조금씩만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해주면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확한 열의 너비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열의 너비가 좁다고 그것으로 감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기 좋게 조금씩만 이렇게 넓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다시 한번 문제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단위 구분 쉼표를 찍어주기 위해서 표시 형식의 쉼표까지 넣었었고요. 제목에 육각형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을 넣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육각형 도형은 삽입 메뉴로 들어가서 도형으로 들어가면 육각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0 버전하고 도형 그림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똑같은 곳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칠각형 바로 옆에 왼쪽에 육각형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도형을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험 문제에서 보니까 G10까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G10까지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그림자 스타일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여 작성하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림자는 여기 서식 메뉴 안에 있습니다. 도형을 놓고 나면 이렇게 서식이라는 메뉴가 자연적으로 생기는데
거기에 도형 효과에 들어가 보시면 그림자가 있고요. 그림자의 종류는 오프셋 오른쪽 그림자이기 때문에 오프셋 오른쪽 그림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0 버전하고 같게 되어져 있네요. 자, 이 안에다가 실버 상품, 네, 이렇게 실버 상품 쇼핑몰 판매 현황이라고 글자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글꼴은 굴림 24 검정으로 해라 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홈 메뉴로 가서 굴림 탭키 눌러주시고 글자 크기는 24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글자 크기가 굴림 24로 지정되게 됩니다. 글자 색을 검정으로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동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검정 텍스트에 요걸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주신 다음에 굵게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형의 채우기 색은 페인트 톤 모양, 이게 채우기 색인데 이 채우기 색에 들어가서 표준색에서 정확하게 노랑을 찾아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보시면 이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도형 안에 가운데 정렬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도형이 클릭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맞춤 안에 보면 정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맞춤. 이거는 왼쪽 중간, 오른쪽 중에 중간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이 된 거고요. 상, 중, 하 중에도 중간 맞춤, 상, 중, 하 중에 중간 맞춤까지 눌러주시면 제목 부분도 잘 완성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라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결제란은 문제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결제란인데요. 자, 그 결제란을 여기에다가 바로 만드는 건 아니고 이 결제란은 임의의 셀에다가 만들어 놓고 나서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임의의 셀이라는 건 어디냐면 이렇게 표의 데이터가 있는 부분 말고요. 데이터가 없는 부분, 그냥 이런 데다가 결제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결제란을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그림으로 붙여넣기. 요거 도형처럼 그런 그림 객체로 붙여넣기가 되면 됩니다. 자, 결제란을 만드는 방법은 일단 두 셀을 아무데나 이렇게 두 개의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안에 확인 글자를 집어넣어 줍니다. 이 표 데이터와 만나지 않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가서 담당, 대리, 과장 입력해 주시고 이 범위를 잡아서 글자를 모두 왼쪽 정렬 한번 하고 중간 정렬 이렇게 눌러주시면 가운데 정렬로 딱 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확인이라는 글자가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나와줘야 돼요. 결제란이. 그렇기 때문에 확인 글자를 세로로 쓰기 위해서는 맞춤 그룹 안에 가나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로 쓰기를 눌러주시면 글자가 이렇게 세로로 되게 됩니다. 2010 버전하고 같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 부분, 여기 아래쪽 부분 높이를 높여주기 위해서 행머리에서 이렇게 선을 잡아서 좀 높여주면 되겠고 L열은 살짝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9행은 살짝 넓혀주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 잡아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를 한번 넣어주시면 이렇게 결제란의 모양처럼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이 부분을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주세요. 카피. 컨트롤 C 카피해 주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 건데요. 바로 컨트롤 V를 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에서 보다시피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기 하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붙여넣기라는 이 메뉴 안에 보시면 기타 붙여넣기 옵션 안에 그림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림 형태로 붙여넣기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그림 객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여집니다. 자, 책에서 나와 있는 위치에 맞게끔 잘 놓아주시면 되겠고요. 원본을 삭제하라고 괄호 안에 써 있어요. 문제 괄호 안에. 그래서 이 원본은 이렇게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셀을 왼쪽으로 밀기 삭제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삭제되게 됩니다. 여기 행 높이가 좀 바뀌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그냥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행 높이 바뀐 거로는 감점 요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맞춰주고 싶으면 행 머리에서 선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또 여기 선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L도
L은 열의 너비를 굳이 넓힐 필요는 없지만 조절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B4에서 J14, B4에서 J14의 영역을 잡아주시고요. 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G14도 눌러주시고 또 컨트롤 키 손 떼지 마시고요. 눌러진 상태에서 I14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영역이 모두 선택이 되어진 상태에서 채우기 색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채우기 색은 주황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색에 정확하게 주황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이 영역 부분이 주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 H14셀이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상품명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유효성 검사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셀에 입력하는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검사해 주는 게 유효성 검사입니다. 여기서는 상품명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품명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이죠. 이 상품명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데이터 유효성으로 제한을 둡니다. 자, 이 셀을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메뉴로 들어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6 버전에는 여기쯤에 있고요. 2010 버전에서는 마찬가지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여기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눌러서 유효성 검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첫 번째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요. 셀 포인터는 아까 여기다 두고 들어왔어요. 여기다 두고 들어왔었고 유효성의 조건은 목록으로 바꿔주세요. 항상 이 ITQ 엑셀 시험에서 유효성의 조건, 여기 데이터 유효성 문제가 나올 때 유효성의 조건의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나오는 문제만 여태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본에 커서를 두신 상태에서 상품명의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주시면 원본 부분에 C5에서부터 C12까지의 영역이 들어있습니다. 이 상태로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랬더니 이 셀에 보시면 조그마한 버튼이 하나 생성됐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보면은 상품명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들이 이 메뉴에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선택해 주시면은 좀 너비를 넓혀줄게요. 자, 선택해 주시면은 우리 시험지 기출문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욕창 예방 매트리스라는 목록이 선택이 되어진 상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데이터 유효성으로 지금 만든 건데요. 데이터 유효성으로 이 셀에 입력 가능한 데이터는 상품명만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유효한 데이터를 제한을 둔 거고요. 만약에 제가 다른 데이터를 실수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 값은 이 셀에 정의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즉, 상품명의 목록에 없다는 거죠. 이 값은. 자, 이런 식으로 유효한 데이터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취소 버튼 누를 거고요. 자, 셀 서식 E5에서 E12 영역을 이렇게 범위 잡겠습니다. 이 영역에 대해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문제에 보니까. 자, 그렇죠. 여기 제가 하단 링크에 문제를 드린 부분을 출력해서 같이 함께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저기 보니까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숫자는 또 천 단위 구분 쉼표도 찍혀 있네요. 셀 서식의 사용자 정의 형식을 이용해서 이러한 형식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표시를 하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구매자 수 부분 E5에서 E12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부분을 셀 서식으로 일단 들어가 볼게요. 컨트롤 1 단축키 눌러주시면 셀 서식 창이 바로 뜨고 표시 형식 탭으로 가주시고요.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알아두셔야 될 형식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G/ 표준 이 형식은 숫자를 그대로 찍어주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단지 얘는 천 단위 구분 쉼표는 찍지 않아요. 숫자만 찍어주는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0 형식이 있습니다. 0 형식도 숫자를 나타내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G/ 표준하고 0 형식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G/ 표준은 만약에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에 어떠한 숫자들이 들어있다면 예를 들어서 989.12라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 숫자가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모두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0 형식은 정수 자리에 있는 숫자만 표시를 합니다. 천 단위 구분 쉼표도 표시를 하지 않고요. 요 정수 자리에 있는 숫자만 표시를 한 형식이고, 그럼 0.00 형식은 뭐냐면 이 보기에도 살펴보시면 보이듯이 숫자 뒤에 소수점 두 자리까지 숫자를 나타내는 형식입니다. 또 샵, 콤마, 샵샵 0 형식은 뭐냐면 천 단위 구분 쉼표를 찍어주는 형식이니까 요건 좀 암기를 해두세요. 샵, 콤마, 샵샵 0 형식을 우리는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의 천 단위 구분 쉼표를 찍어주면서 그 뒤에 명 글자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걸 선택하고 큰 따옴표 안에 0 입력을 해주고 큰 따옴표 이렇게 해주면 숫자 뒤에 명이 붙게 됩니다. 그 숫자는 천 단위 구분 쉼표가 들어가져 있는 숫자고요. 이 상태로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로 오른쪽 정렬까지 한번 해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5에서 이 12 영역, 현재 잡은 이 영역이네요. 이 잡은 영역에 대해서 구매자 수로 이름 정의를 하시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름 정의할 때 이 부분이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이름 상자를 이렇게 여기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 이름 상자의 이름을 구매자 수로 변경해 주시고 엔터를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다른 데를 클릭했을 때는 이 이름 상자에 D6, 28 이런 식으로 셀의 위치 값을 이름 상자에 나타내 주지만 이름 정의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이름 정의를 해놨던 부분은 범위를 잡아보면 구매자 수라고 이름 정의가 되어져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작업의 일단 이 부분까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물론 함수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의 데이터가 완성이 되었으면 뒤에 나와 있는 2작업, 3작업, 차트까지를 먼저 다 해주셔도 돼요. 함수를 많이 어려워하신다면 2작업, 3작업, 4작업 먼저 하고 돌아오시는 게 점수 따기에는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선 순서대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